자, 저번에 수업을 좀 많이 못했다. 자, 오늘 일단 마무리를 좀 지을 거고, 남아있는 게 외워야 될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교점의 방정, 직선의 방정식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 D1 공식은 공부했잖아. 그곳의 두 번째 버전 D2 공식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인데, 그거 두 개를 설명을 쉬는 시간 중간중간 나눠가지고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할 거야. 자, 마찬가지예요. 공식 두 개는 당연히 외울 건데, 뭐 선생님들 얘기하잖아. 암기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원리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증명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다 써줄 테니까 노트 정리 열심히 하시고 집에 가서. 자, 일단은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학교 다니니까. 늘 얘기하잖아. 졸린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잠을 깨기 위한 노력을 성의를 좀 보이라 라고 얘기했죠. 졸리면 손 들고 일어나든지 물을 잠깐 마시고 오든지, 안 졸리는데 나가서 물 마시고 그러지 말고 해봐. 알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았죠? 나는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야. 졸릴 수 있지. 당연히 사람이 피곤한데 그런 거 좀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그리고 학교 다니는 부분은 당연히 원래는 해야 됐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적응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너네 우리 1학년 때 학교 정상적으로 다녔잖아. 지금 1학년 애들이야. 애기들이니까 이해라도 하지. 너네는 적응해야죠, 당연히. 자, 그럼 천천히 해볼게. 보자. 자, 일단 공식은 외워야 되는데 이 공식이 갖고 있는 가치까지 꼭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 자, 여기다가 내가 메모 박스를 하나 딱 쳐놓을게요. 자, 이거를 마지막에 써줄 거야. 자, 일단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은, 자, 두 직선을 딱 그으면은 당연히 교점이 하나가 평행할 거나 일치할 때가 아니면 교점은 무조건 하나 생기죠. 그러면 이 교점 하나를 지나가는 직선을 식을 세우고 싶은데, 자, 일단 몇 개야?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은? 되게 많지. 그러면 지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면 직선식 하나 나오고, 이렇게 그리면 식 하나 나오고, 이렇게 그리면 식 하나 나오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식이 되게 많죠. 그럼 저 많은 식을 일일이 다 세울까? 그러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수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너무 많은데, 자, 근데 이런 너무 많은 거를 간단하게 표현하고자 연구를 한 게, 그런 게 수학자들이 밥 빨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자, 무수히 많은 식을 단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하고자 시도를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의미부터 해석하고 수학자들이 식을 만들었는데, 지금 내가 칠판 하나에다가 뭐를 써줄 거냐면 책에 쌓여있는 그 공식이 만들어진 역사를 설명할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수학자들이 분석을 이렇게 했어. 자, 문제에 요 말이 써있는 걸 식으로 표현해 볼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고등학교 버전부터는 일반형을 선호한다 그랬지? 앞에서. 자, 그럼 첫 번째 직선이 있고, 자, 0과, 자, 두 번째 직선이 있어. 구분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점 찍어서 표현해 볼게. 이해만 하면 돼. 지금 써주는 거. 아, 절에서 저 식이 만들어졌구나에 대한 이해만 하면 돼요. 자, 두 식에 뭐를 지나가야 된다냐면 교점을 지나가야 돼. 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싶대요. 자, 분석해 볼게요.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봐봐라. 얘와, 자,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교점까지만 끊어서 생각하면 우린 이거 알잖아. 직선의 교점은 뭐랑 같다고 알고 있죠? 연방의 해지. 중학교 2학년 내신 문제였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써볼게. 자, 연방의 해라는 걸 알아. 그거 써볼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xy에 관한 1차식과 a 프라임 b 프라임과 c 프라임은 0이라는 연립방정식의 뭐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이라는 걸 알아? 그럼 요거 지나가는 직선 찾고 싶은 거야. 자, 근데 이게 은근 니네가 연립방정식 공부했을 때 간과했던 사실이 뭐냐면, 그냥 이거 쓰지 말고 가관법 대입법으로 해를 찾을 수 있잖아. 그럼 해가 나왔다 쳐. 이건 해가 나왔다 치자. 막 만든 거야. 그러면 x값하고 y값이 나왔으면 이 두 숫자의 가치가 뭐야? 이 얘는 여기에도 대입할 수 있고 여기에도 대입할 수 있지. 유일하게 둘 다 대입할 수 있는 숫자지. 니네가 찾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맞아요? 자, 그럼 그거를 해석할게 다시. 너무 당연한 건데 몰랐던 거란 말이야. 의외로 몰랐던 거. 자, 이거를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냥 다시 쓰면 첫 번째 식을 는 0을 만족하고
두 번째 식도 만족을 해야 돼. 이게 해잖아. 맞지? 자, 그러면 좀 구분을 지어봐봐. 내가 방금 뭐라 했냐면 첫 번째 식을 는 0을 만족을 하면서 두 번째 식도 는 0을 만족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누가? 교점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녹색 가로 친 것까지만 지금 뜯어서 해석을 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누구를 지나가야 된다고? 이거를 만족하는 직선인 거잖아. 오케이? 뒤에 뭐라고 써 있어?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나는 식을 세울 건데 앞에 있는 이 파란색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 형태의 식을 세워보고 싶은 거야. 자, 수학자들이 이렇게 처음에 분석을 했어요. 그럼 생각, 직선 형태의 식인 건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생긴 x, y 문자에 관한 몇 차식이죠? 1차식의 형태야지만 직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자, 따라서 니네가 만들고자 하는 이 식의 형태는 x 문자, y 문자를 사용한 1차식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수학자들이 큰 틀을 하나 만든 거지. 자, 그냥 한글 문장 하나를 쭉 풀어서 쓴 거야. 알겠어요? 그럼 다시 정리. 뭐 만들고 싶어요? 파란색 네모와 파란색 네모의 뜻을 갖고 있는 XY 문자를 사용한 1차식 형태의 식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2번 동그라미에 있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만족하는 식이다 라고 공식을 만들겠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알겠어요? 여기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시도를 할게. 그럼 초점은 뭐냐면 파란색 네모와 주황색 글씨를 충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할까? 야, 수학자도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딱 하고 만들었겠냐?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사실 내가 지금 해주는 건 각색한 거다. 실제로 수학자들이 이런 시도를 하진 않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가 수학상이 이제 거의 3분의 2 이상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복습도 좀 할 겸해서 내가 좀 각색했어. 자, 잘 들어. 1차 시도를 했어. 수학자들이 뭔가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방법은 대부분은 연역적 사고가 있어요. 연역적 사고가 뭐냐면 기존에 지들이 알고 있던 지식을 총동원해서 새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중학교 거 진도 나왔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뭔가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증명 내가 칠판에 매번 다 해줬잖아요. 그럼 증명하다 보면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했던 게 대부분 어땠어요? 야, 니네 옛날에 이런 거 공부했었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냐? 우리 이전 단원에 이런 거 공부했었지? 그때 공부했던 거 써먹어서 증명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니네들한테 설명했던 대부분의 방식이 연역적 사고방식이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지금까지 알았던 내용만 갖고는 새로운 지식을 못 만들 때가 있어. 그러면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힘들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식이 전무하니까 그냥 노가다로 하나하나씩 다 연구해가지고 규칙을 따져. 그거를 귀납적 사고라 그래. 귀납적 사고. 알겠어요? 자, 근데 오늘 하는 건 연역적 사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옛날에 공부했었던 이론을 좀 끄집어내서 얘를 만들어 보고 싶어. 자, 1차 시도 이렇게 했다. 각색했다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너네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는 수학적인 지식. 자, 실수를 제곱하면 크기가 어때? 음수는 안 되고 다 되죠. 요건 알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요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식을 하나 만들었냐면 니네가 이거 이미 옛날에 처음 했어. 이거야. A, B가 실수예요.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 되려면 A 값하고 B 값이 반드시 0이 돼야 되지. 그때 빼고 안 되죠. 이건 알죠. 자, 니네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하고 B가 몽땅 다 0이다. 물론 A, B는 실수였다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요 모양을 그대로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봤어요. 자, 그럼 A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첫 번째 직선을 집어넣었어. 물론 누구야? 요거 집어넣을 거야. 잘 봐라. 그러지 말고. 어려운 단원 하고 있는 거야. 니네 지금 하고 있는 게. 매번 얘기하지만 평면좌표부터 기하 파트는 현행하는 애들도 많이 어려워해. 알았어요? 처음 배울 때니까 당연히 니들한테는 높은 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 배우는 입장인데 졸고 집중 못하고 그러면 안 되지. 될 것도 안 돼요. 알았어요? 정 졸리면 서 있으라고. 알았니? 자, 봐라. 집어넣었어. A 자리에다가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에 자리에다가 두 번째 네모를 집어넣었어. 했을 때
는 0이라고 만들면 자, 니네 함수 공부했을 때는 여러분 함수는 고등과정에서는 허수는 안 들어간다 했었다. 허수 들어가는 건 대학 수학이라고 했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네모에 들어간 가로에 들어간 이 식은 그냥 a부터 x, y 문자 c까지 다 실수야 그냥. 그럼 이거는 그냥 실수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얘도 실수의 제곱.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는 0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0이 돼야 돼? 괄호 안에 있는 식 두 개가 통째로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뭐라고 했어? 위에 파란색 식 쓴 거에 의거해서 첫 번째 밑줄 친 게 는 0의 의미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것도 는 0의 의미를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럼 잘 들어라. 내가 뭐 만들고 싶다고 했었어요? 파란색 의미를 포함하는 직선의 형태를 만들고 싶다고 했었지. 근데 그 직선은 XY 문자에 관한 1차식 형태라고 그랬잖아. 자, 그럼 일로 와봐. 첫 번째, 파란색 의미는 같나요? 첫 번째 거 는 0, 두 번째 거 는 0, 이거 갖고 있지. 됐어. 그러면은 그 식이 직선이기만 하면 돼.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제곱이랑 Y제곱이 만들어지죠. 그럼 차수가 1차식이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차수가 XY에 관한 1차식이 아니죠. 1차식이 아니야. 1차식이 아니라는 얘기는 얘는 직선이 아닌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거는 0케 했다만 얘가 안 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시도는 망한 거야. 시도는 좋지만. 자,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시도를 했어. 그럼 그릴 수 있어요. 지금 어디서 허브량 나지 않아요? 뭐라고? 허브량 나는 거지. 그러네. 나무야. 얘네. 졸려서 잠들려고 뭔가 발랐어. 그 y의 제곱 좋은 시도야. 그런 시도를 하란 말이야. 잠을 그 깨기가. y의 제곱하고 x의 제곱 저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그 뒤에 원의 방정식이다. 아, 일주일은 나온다잖아. 원의 방정식 뒷단원에 나와. 나중에 얘기해줄게. 쉬워. 이제 롤 가지고 질문하는데 뭐라 그래. 이제 롤 가지고 갔다 와. 니도 몰랐어. 자, 빨리 갔다 와. 2차 시도 한다. 자, 이번에 안 됐으니까 2차 시도 이번에 내가 자기가 옛날에 공부한 것 중에서 복소수라는 걸 공부했어. 자, 물론 허수는 함수에서는 안 나온다고 했지만 일단 해본 거야. 자, 이거 언제 했어요? 복소수가 서로 갖기 위한 조건. 좀 됐지? 이게 는 0이 되려면 자, A를 실수 부분이라고 했었고 B를 허수 부분이라고 했어요. 기억나니? 그럼 이게 는 0이 되려면 니네가 공부했던 이론은 이거 원래 파란색으로 써야 되는데 자, 바꾸자. 복소수가 서로 갖기 위한 조건에 따르면 실수 부분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다라고 공부를 했었어.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있어서 그냥 해본 거야. 그래서 A 자리에다가 첫 번째 식을 마찬가지로 집어넣고 내가 얘기했죠? 이해만 하면 된다니까. 왜 저런 시도를 했을까? 이해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B 자리에다가 집어넣었어. 됐니? 아이고, I를 안 썼구나.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야. 파란색 네모의 뜻을 갖고 있으면서 주황색 뜻까지 갖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 파란색 뜻은 갖고 있는지 보겠을 때 얘가 전체가 실수 부분인 거지? 그래서 는 0이 돼야 돼. 얘가 허수 부분이니까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는 0이 돼야 돼. 그러면 는 0 갖고 있죠. 얘는 된대. 근데 문제가 이거 전개하면 I 문자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I 문자가 들어간 건 고등수학에는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도 I 문자 때문에 직선의 의미를 못 가져. 이해됐어요? 자, 얘는 I 문자 때문에 자, 그냥 직선 자체가 아니야. I 때문에 안 돼. 자, 얘도 망했어. 자, 그럼 대망해. 이제 답이 나와요. 3차 시도를 해봤어요. 자, 니네가 공부한 것 중에서 항등식도 공부했어. 항등식은 뭐였냐면 AX 아니면 M문자라고 할까? A 플러스 BM은 0이라는 식이 M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럼 니네 이거 풀이 무조건 어떻게 했죠? M문자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정리해서 각각의 괄호가 무조건 는 0으로 정리를 했었지. 이게 항등식 풀이 유일한 방법이었단 말이야. 기억나야지. 왜 복수했잖아. RPM 했잖아. 자, 그래서 A랑 B 자리에다가 이번에 저 식을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자, 이렇게 됐다. 이 문자를 그냥 좀 바꿀게. 자, K에 관한 항등식을 해볼게. 이게 답이라서 그런 거야. 자, 그럼 얘는 K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럼 풀이의 아이디어는 뭐밖에 없다고? 첫 번째 괄호는 0 처리하고 두 번째 괄호도 는 0 처리하면 돼.
이해됐냐? 자, 그러면 또 단계를 볼까요? 이 의미 갖고 있죠. 그러면서 전체식이 직선의 의미를 갖는지를 확인해볼게요. 이거 쭉 풀어내치면 어떻게 되냐? K 문자가 일단 실수야. 물론 실수인데 전개해보시면 알겠지만 AX 플러스 A 프라임 KX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Y도 마찬가지야. 그럼 얘는 X, Y에 관한 1차항이 존재해. 2차항이 있나요? 없죠. I 문자가 있나요? 없죠. 다 1차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X, Y에 관한 1차식 형태야. 자,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직선의 형태다라고 불러도 되지. 아, 그래서 만든 거야. 자, 됐니? 3, 4시도 만에 이렇게 만들어냈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2번 동그라미에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식을 이것만 쓸 거야 라고 이제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알겠지? 근데 잘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과정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하시고요. 물론 이걸 그대로 따라해서 증명하라는 건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파란색 식이 왜 되는지까지는 좀 알고 계시라는 거. 이거는 몰라도 돼.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니네가 외운 첫 번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결국엔 어떤 개념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항등식을 써서 만들었죠. 자, 이게 내가 위에다가 친 빨간색 자리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항등식의 개념이 도입이 되어 있어요. 쉬는 시간 전에 니네가 알고 넘어가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얘기. 나중에 복습할 때 이거 내가 주구장창 계속 얘기할 거야. 직선의 방정식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어? 항등식이에요. 대답하고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런 거 아냐 모르냐가 나중에 큰 차이로 벌어진다. 자, 물론 공식어원 내용 찐따들은 몰라요. 저런 거. 당연히 모르죠. 아니, 대입해서 푸는 건 겁나 쉽잖아. 니네 오늘 숙제 나갈 거야 이거. 겁나 쉬워. 그냥 식 집어넣고 K 찾으세요야 그냥. 단순 대입. 해봐서 알잖아. 풍산자는 다 문제가 그렇잖아. 공식 외워서 쓰는 거지. 그것만 하면 이게 다 해결될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항등식의 개념이 녹아있다고 했으니까 저거를 이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그리고 장점이자 좀 특징들이 있는데 뭐 단점도 있어. 그거까지 얘기하고 쓸 거야. 오늘 안 오는 벌써 져요? 그거 하고 이게 안 오는 것 같아요. 전화해볼게 있다. 코로나 걸린 것 같은데. 재수없는 소리야. 연락을 하겠죠. 자, 3번 동그라미 했죠? 자, 따라서 니네가 이제 외워야 되는 식이 이거다. 자, 대입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직선의 방정식 식이 두 개가 있을 거야, 문제.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앞에 자리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고 두 번째 식을 뒤에다가 집어넣어. 그 다음에 K를 딱 곱해주면은 그냥 공식 하나 완성되는 거야. 그럼 책에는 K가 아마 앞에 있을 수도 있는데 너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녀석은 항등식의 개념이 녹아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 식을 분석할게. 자리 바꾸기 싫어서 안 오는 일부러? 네. 근데 저번에 여기 앉았을 때 그랬잖아요. 진짜? 목요일날 안 올 예정이라고. 진짜 소름 돋는데. 오, 진짜 토요일날 죽여버릴 거예요. 나 진짜 죽일 거야. 자, K 값에 관계없이 끝나면 내게 누구를 지나가? 첫 번째 괄호와 두 번째 괄호에 누구를 지나가? 교점을 지나가요.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간다. 됐니? 자,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건데 특정 문자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이 있다는 거잖아. 이해했냐? 다시 특정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물론 항등식의 개념인데 특정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있대. 요거 그거를 수학적인 용어로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정점이라고 불러요. 자, 수학적인 용어예요. 이거 좀 기억해야 되고 이것도 얘기 다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들어. 특징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결국엔 이 식 하나를 만든 궁극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마다 식을 일일이 쓰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가지고 식을 단 하나로 표현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더니 무슨 툴을 썼어? 항등식의 개념을 써가지고 딱 하나의 식으로 표현했지. 그러면 이거를 활용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K가 숫자잖아.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고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심지어 0을 집어넣어도 돼. K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하냐에 따라서 좌변은 무조건 직선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K 값에 따라서 그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하나를 무조건 표현할 수 있다는 가치가 있어요. 식 하나로 그 많은 직선 하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래서 K 값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하나를 표현할 수 있대. 이게 저 공식의 가치라고. 식 하나로 다 돼. 식 하나로 다 돼. 자, 그리고 특징은 요건데요. 잘 보십시오. 야, K에다가 0을 집어넣었다. 야, 내가 아까 공식 쓸 때 얘들아, 문제에 직선이 두 개가 주어져 있을 거야. 그 중에 첫 번째 식을 앞에다가 쓰고 두 번째 식을 뒤에다가 쓴 다음에 K를 붙여 라고 얘기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 풀다가 첫 번째 식이 나와 있었어? 두 번째 식이 나와 있었어? 책에는 그렇게 하라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 공식 쓸 때 무조건 맨 첫 바따로 나오는 식을 첫 번째 괄호에다가 집어넣는 보장은 없다? 알았어요? 잘 들으세요? 뭐가 중요한 거야? 두 식을 적절히 아무 자리에다가 대입해도 돼. 알았어요? 첫 번째 나온 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책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라는 것처럼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이나 아무 자리에 넣어도 돼. 그럼 표현상 집어넣은 상태에서 첫 번째 식이라고 얘기할게. 알았어요? 집어넣은 상태에서. 문제에 나온 첫 번째 식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K에다 0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상태에서 첫 번째 식밖에 안 남죠. 이거 다 날라가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집어넣은 상태에서 1번식, 요거 1번식, 요거 2번식. 야, 저 식의 가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다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잘 들어라. 그럼 1번식이 나오는 게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을 텐데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의 초점은 뭐냐면 요거 지나가는 직선 찾으세요잖아. 근데 생각, 이 직선과 이 직선도 지 스스로 여기 지나가잖아. 집중해서 잘 봐라. 여기 지나가잖아, 얘들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 K에다가 0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첫 번째 식 이거라고 치자. 첫 번째 식을 찾아낸 행위 자체가 논리적으로 이상한 건 아니야. 얘도 여기 지나가니까. 알겠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식 중에서 지 스스로의 식 하나를 K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특징이 또 있고, 뭐 첫 번째는 아니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식의 단점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만들기 만들었는데 약간의 맹점이 생긴 게 뭐냐면, 자, 잘 들어라. 문제에 주어져 있던 식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아무 자리에 집어넣는 건 상관없다고 했는데, 잘 봐. 그럼 2번 식도 표현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단점이 K에 곱해져 있는, 자, K에 어떤 값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공식상의 두 번째 식, 공식상의 두 번째 식. 다시 말하면 K가 곱해져 있는 식이라고 합시다. 자, 이거는 표현을 못해요. 자, 그럼 단점이 뭐야? K가 곱해져 있는 직선. 자, 잘 들어. 내가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 애초에 주어져 있는 두 직선도 교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 식의 취지에 따르면 이 식하고 이 식도 저 식이 얘가 포함하고 있어야 돼. 은채야. 근데 아무리 오만 짓을 해도 K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K 문자가 곱해져 있는 식도 원래 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K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하나는 표현을 못해. 그게 누구셔? K가 곱해져 있는 식은 표현을 하지 못해. 자,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니네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을 내다 보면 대부분 이 직선 구하세요. 이 직선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심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 또는 얘를 계산하세요 라고 거꾸로 물어볼 때도 있어. 근데 내가 방금 뭐라 했어? 이 식의 단점은 K 문자가 곱해져 있는 식은 계산을 못한다 그랬지. 계산을 못. 근데 실제적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볼 수 있는 게 그냥 생각해봐. 이것 자체가 그냥 툭 튀어나와야 돼. 좌변을 계산했을 때. 근데 여기에 있는 식하고 연산을 해버리면 애초부터 여기 있는 식이 숫자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 연산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다고 K에다 0 집어넣으면 지가 날아가 버리니까 안 되고.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이건 계산적인 성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K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얘를 못 구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얘를 구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실전적인 가치. 자, K가 곱해져 있는 식을 구해야 되는 경우는
뭐 해야 될까요? 찍어봐. 공식에 의존하려 했더니 답이 안 나왔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여기 지금 단원 전체 대단원 이름이 뭐였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오케이? 내가 이거 고등 버전에 도형 단원이라고 했잖아. 해석기하로. 그래서 해석기하라 그랬잖아. 그럼 뭐 해야 되겠어? 좌표평면에 그래. 그래야죠. 그래. 그거.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 논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자. 그러니까 공식이 막 좋은 게 아니라고. 중학교 수학하고 이게 진짜 차이인 거야. 중학교 거는 공식 외워가지고 적용해서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 어지간하면 다 풀리는데 고등학교 건 개념 흐름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잖아. 얘만 외웠잖아. 못 풀지 이런 거. 당연히 못 풀어요. 알겠죠? 뒤에 느낌을 같이 해주세요. 알았냐? 자, 오늘 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니네. 졸만한 이유가 없어. 졸지마 절대로. 자, 그래서 두 번째 직선 K 문자가 곱해져 있는 직선은 표현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요거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정점이 여기 수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자, 번호가 5번인가? 5번이지. 자, 정점은 아까 말한 대로 뭐라 했냐면 특정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야. 얘도 항등식이야. 똑같아. 특정 문자에 관계없이. 자, 그래서 정확하게 쓰면은 그래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점이다 보니까 어떤 그래프가 특정 값의 특정 문자에 관계없이 자, 항상 지나는 점. 수능에서까지 나오는 거니까 꼭 의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개념이 속해 있다? 항등식의 개념이 속해 있다. 자, 그럼 맛보기로 하나 해볼게. 잘 봐봐. 자, 이 식이 n문자에 관한 항등식일 때 x, y를 찾아보래요. n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래요. 그럼 계산 어떻게 했어? 이미 정리 다 해놓을 거야. n문자가 묶여있는 식는요, 나머지 부분도 는요. 첫 번째 는0 계산하면 x는 2고 두 번째 거는 y는 3 나오죠. 따라서 답은 2,3이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단순히 계산했어야 해서 그치지 마시고 의미를 해석하려고 특정 문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을 정점이라고 하셨는데 왜 정점이냐면 점이 정지했다의 정점. 정지했다는 얘기는 그 점이 움직여 안 움직여? 고정되어 있는. 근데 왜 고정의 의미를 택했냐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이 점은 무조건 지나가게끔 직선이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마치 여기에 속박당한 것처럼. 이해됐어요? 그래가지고 정지에 있다라는 뜻의 정점을 쓴 거네. 수학적인 용어다잉. 자, 그러면 계산하는 거랑 똑같이 어떻게 한다?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하고 얘는 사실 세트인데 책에는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 잘은 안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풀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저 공식 그대로 쓸 거거든. K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찾아봐. 그럼 어떻게 풀면 돼? 항등식 개념으로 풀면 돼. 자, 정리해놨다. 자, 그럼 어떻게 하겠다? K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밑줄 친 게 몽땅 다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돼. 그럼 해석을 했더니 2x-y-4는 0 이고 x 플러스 y 플러스 1도 0 이 식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항등식의 개념을 도입을 해버리면 자,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무슨 풀이가 되죠? 연립방정식이지? 그래서 내가 아까 요 자리에 아까 써줬던 내용에 이쪽에다가 내가 뭐라고 써놨어? 연방의 해라고 써놨었잖아. 풀이에 그대로 나온다고. 나온다니까 이렇게. 알았어요? 공식만 외우는 나쁜 습관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뭐를 찾는다? 연방의 해를 구하면 그게 정점이라고. 자, 계산을 그냥 해줄게. 1, -2 나와. 이걸 못하진 않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정점이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나 항등식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단점을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해서 이 단점에 해당하는 문제만 풀고 실 거예요. 잘 보세요. 일찍 줘요 요즘에. 내 마음이 이게 왜 안 와요? 나도 모르겠는데. 진짜 자리 바꾸기 싫어나. 그거 진짜 안 오는데 왜? 일단 전화해보면 되지. 야 학교는 왔냐? 그냥 우리 준비 안 나서 몰라. 온라인 했어? 그냥 저희 맨날 이번 주까지 준비. 그러면 니네 니네 맨날 온라인만 하는 거 같아. 근데 저번 주까지 학교 왔어. 니 저번 주 온라인이었어. 학교였어. 학교였잖아. 왠지 우리는 손해보는 느낌이야. 자, 이제 제대로 하는 거야. 자, 두 직선의 교점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이제 식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래. 정점을 찾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나는 얘를 그냥 공식에 의존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까 공식의 스타일은 간단하니까. 자, 대입하는 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식을 무조건 첫 번째 괄호에다가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얘는 그냥 처음 하는 거니까 순서대로 집어넣을게. 자, 집어넣었어. 그럼 뒤에 원점을 지나는이라고 준 이유는 자, K값을 알아내야 되거든. 내가 아까 K값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하나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이니까 자연스러워요. 얘네 함수에서 지나는 점 있으면 대입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원점을 그냥 대입하는 거야. 됐니? 자, 계산하면 뭐 나오냐면 K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자, 왜 대입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저 K를 마이너스 3을 다시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하면 내가 찾고 싶은 뭐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원점까지 지나는 직선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알겠어요? 그럼? 자,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y는 2분의 1 x라고 나와. 됐나요? 계산하는 거 그냥 해줄게. 자, 근데 두 번째 방식은 사실 니네 평면좌표부터 문제풀이 해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직선의 방정식 앞에서 공부한 것도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 위한 공식 4가지가 사실 중학교 개념으로 다 풀리는 문제들이었죠. 근데 내가 이거 니네 숙달해야 되니까 연습 좀 해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사실 몰라도 풀 수 있었지? 중학교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얘도 여기 써있는 공식 몰라도 그냥 풀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중등 수준으로 풀이가 가능한 게 있어요. 자, 내가 이걸 알려주는 건 얘들아 이 공식 안 외워도 되니까 이걸로 연습해가 아니죠. 왜 알려주는 거야? 생각의 다양성. 알겠지? 물론 복습도 하고 니네 함수는 아직 쉬쉬하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중학교 수준의 풀이도 가능한다. 자, 그럼 중학생이 이 문제를 맞닥뜨렸으면은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두 직선의 교점은 연방에 해당하는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찾았을 것 같아. 중2를 x 플러스 y는 3 중2가 중2 x 마이너스 y는 1 자, 교점 찾으면 뭐냐면 암산할 수 있냐? 2x는 4 2,1 나와요, 계산하면. 네. 자, 방법만 이해해.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 뒤에?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야, 지나는 점 2개 알면은 식 알아, 몰라? 할 수 있지. 중학교 수준에서 니네 어떻게 했어? y는 ax 플러스 b라고 놔야 되는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정비례라고 불렀죠? 예. 그러면 y절편이 없죠? 없어요. 그래서 2,1 집어넣으면 a가 2분의 1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와. 중학교 문제야. 다 그렇진 않지만 이게 되긴 된다고. 예.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무시하면 안 돼. 니네 메인 메뉴는 이거지. 얘는 그냥 부차적인 툴일 뿐이야. 서비스. 그래, 서비스. 자, 그러면 이거랑 좀 비교해봐봐. 자, 예제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까 그 공식의 단점이 뭐라 했냐면 K문자가 곱해져 있는 식은 계산하지 못한다 그랬지. 예. 잘 봐라. 그거 얘기할 거야. 저기에서 내가 숫자만 조금 바꿔볼게. 자, 요거 보라. 자, 식은 똑같아요? 똑같죠? 네. 똑같죠? 자, 그거랑 이 교점과 아까는 원점이었지? 이번에는 1,0으로 바꿨어. 똑같잖아.
둘다 할 수 둘다 할 수 있지 않나? 야, 그럼 같은 방식으로 풀어볼게. 첫 번째는 공식의 의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얘도 그냥 순서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잘 봐봐. 자, 공식은 알겠지? 네.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어 이번에? 1,0. 1,0을 집어넣는 거야. 자, 계산해보자. 1, 0 넣으면은 마이너스인가요? 네. 그 다음에 1, 0 넣으면은 이게 0이지. 네. 그럼 이렇게 돼. 플러스 0 곱하기 K는 0이어서 K가 자, K값 계산해 못해? 못해요. 못하죠. 자, 이거 정리하면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이런 거. 0 곱하기 K는 0이 아닌 숫자잖아. 네. 언제 공부했냐? 부정 부정. 불능이었나? 불능이죠. 해가 없으니까. 불능이죠. 대단한데? 그걸 대답이라도 해서. 그래서 안 된다. 그럼 K값을 못 구하지? 예. 자,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직감을 하는 거야. 내가 아까 유일한 단점 뭐라 했어? K 문자가 곱해져 있는 식은 계산 못한다 했잖아. 네. 그럼 얘는 정황상 답이 얘야. 이것만 못 구하고. 자, 그럼 답을 내보면 알 수 있지 않겠냐? 예. 아까 얘기했잖아. 유일한 단점이 뭐라 했어? K가 곱해져 있는 직선을 계산해 못해? 못한대. 근데 K를 못 계산했지? 그러면 이거인 거야 무조건. 계산 못하는 유일한 식이 얘거든. 왜 계산 못한다 했어? 아까 연산하는 과정상에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하기 하면 이 식이 바뀐다고 했잖아 자연스럽게. 더하기 빼기 하면 당연히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안 나온다 했는데 계산을 실질적으로 공식의 의존을 찾아보면은 K부터 계산을 못해. 자, 그럼 이거를 타파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직관적으로 얘가 무조건 답이겠네. 근데 좀 경험을 해야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 얘를 못했어. 그러면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냐? 첫 번째 식을 무조건 첫 번째 괄호에 넣을 필요는 없다 했죠.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그냥 바꿔서 뒤에 대입해볼게. 그럼 답이 나올까? 나와요. 자,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1,0을 대입해. 자, 10 대입해봐. 그럼 이거 0이죠? 0 그리고 플러스 10 대입하면 마이너스 2K. K지. K가 0이지. 나왔지? 0도 숫자잖아. 네. 그럼 0 대입하면 이거 날라가잖아. 네. 그럼 얘죠? 네. 얘죠? 네. 그게 어디 있어요? 아까 풀이에서는? 위에. K에 곱해져 있는 그 녀석이잖아.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직감적으로 유추했던 게 맞았던 거야. 네. 알겠지? 나중에 니네가 공부하다가 왜 K가 안 나오지? 바로 찾아. 무조건 답 이거야. 이건 거의 아니면 공식이다. 어떻게 해요? 네? 아니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나와. 안 되잖아. 얘기했잖아. 증명해줬잖아 지금. 답 나왔죠? 아까도 곱해져 있던 K의 그 식이 나왔죠? 자, 따라서 K에다 0 집어넣으면은 x-y-1은 0이다 라고 나오고, 자, 사실 내가 아까 실전적인 가치 여기다가 적어줬을 때에는 답이 안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라 했어? 그림 그리라고 했지? 그러면 그것까지만 해보자. 자, 중등 버전으로 풀 거야. 중등 기준으로. 자, 뭐 그림은 사실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는데 그리는 걸 조금 더 추천하는 편이야. 자,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얘와 얘 교점 찾으면 되죠?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찾으면 되죠? 암산할 수 있니? 아니요. 2,1을. 뭐 나오냐? 컴말 여기 아까 써놓잖아요. 네. 아까 찾았냐? 아, 식이 똑같구나. 미안하다. 자, 저거만 거기에다가 누구 지나가는 거야? 1,0. 0. 그러니까 아까처럼 식 세우기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1컴 자, 얘는 고등 버전을 그냥 해볼까? 자, x2 마이너스 x1 y1 x2 y2로 해볼까? 자, 그러면 y-y1은 기울기 얼마예요? 1이죠? 그럼 1 곱하기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지? x1 y1 x1 y1 그래서 y는 하고 정리하면 자, 요식 나오죠? x 마이너스 1. 자, 이항하면 요거지? 네. 맞냐? 네. 맞죠? 능력 네. 나오죠? 그러니까 답은 나온다. 네. 자, 예제를 통해서 꼭 느끼자. 중등 이식의 기준 단점. 풀이라며요. 네? 중등 기준. 근데 왜 고등 고등 기준을. 아니, 연습 그냥 한 거야. 뭐 불만이 많아. 아까 했잖아, 이미. 그냥 바로 했었잖아. 자, 됐죠? 자, 예제를 통해서 꼭 느껴. 내가 이걸 니네들한테 써준 이유가 있다고. 공식에 의한 단점. 못 계산해. 자, 그러면 물론 이걸 결과를 이게 답이네.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는 건 좋은데 시도를 꼭 해보라고. 답을 내야 될 거야. 답을 내가지고 느끼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니네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바로 이거 답 이러면 되는 거야. 처음부터 이거 답하면 돼, 안 돼?
그건 좀 안 된다. 알았냐? 연습을 많이 해야지. 자,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남아있는 게 아까 모르게 얘기했던 게 심화 과정 중에서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 책에는 사실은 원방에 나오는데 일단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에도 있어. 그리고 우리 책에는 없지만 다른 유형서에는 유형으로도 실려 있긴 해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거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냥 좀 몇 개 써주기만 하고 넘어갈 건데 방식은 꼭 알고 넘어가야 돼. 자, 일단 이 공식부터 얘기 좀 해보자. 자, D1 공식에 이어서 계산하는 앞으로 우리는 이거를 D2 공식이라고 부를 거라고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럼 공식 증명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냥 이해만 하세요. 알았죠? 자, 사실은 이 공식 증명은 이 그림만 중요하지 증명 과정 자체의 중요성은 사실은 조금 떨어져. 자,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이 그림만 이해를 좀 하자.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직선하고 점하고의 거리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용어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었던 수선의 길이였다. 알았냐? 따라서 나 요 길이를 계산해 볼게. 이게 곧 뭐라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라는 거예요. 자, 몽땅 다 모르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지수를 좀 사용할 건데, 자, 일반적으로 점과 직선 계산해 라고 했으면은 식이 주어져 있어.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 점도 주어져 있어. 자, 따라서 흰색 글씨 쓴 거는 문자로 나와 있지만 이건 다 조건으로 부여되어 있는 거야. 자, 마찬가지 P점의 좌표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x1, y1이라고 미지수가 아니라 문제에 나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어디를 미지수 놓을 거냐면 여기를 우리는 수선의 발이라고 부르지 않았나요? 자, 요 점의 좌표를 그냥 x2, y2라고 놓고 그냥 h점이라고 놔볼게. 자, 빨간색은 모르는 거야. 몰라? 자, 그럼 흰색만 알아. 그럼 니네가 사용할 식은 주어져 있는 이 식과 이 점의 좌표를 이용한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 얘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문제 안 나와 있어요. 자, 근데 계산이 좀 귀찮아요. 잘 봐. 첫 번째, 난 이걸 쓸 거야.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서 부직선이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증명하고 암기했지. 맞죠? 자, 그럼 얘 봐봐라. P점하고 H점을 이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은 90도 관계니까 수직 관계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겠죠. 맞나요? 자, 근데 여기 미지수를 놨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x-x1, y2-y1이라고 하면 되잖아. 자, 따라서 합은 BH와 직선 L이 수직 관계다라고 이렇게 하고 기울기의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써볼 거다라는 거야. 자, x-x1분의 y2-y1이 뭐예요? ph 직선의 기울기죠? 네. 자, 그 녀석하고 이 녀석의 기울기는 자, 암산할 수 있지? 마이너스 b분의 a죠? 네. 자, 마이너스 b분의 a 기울기를 곱하는 게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하나 표현할 수 있지. 자, 그럼 이거를 넘겨가지고 식을 좀 정리해 볼게. 그럼 식이 이렇게 돼요. x-x1분의 y2-y1은 이거만 넘기면 a분의 b가 되죠? 네. 근데 이거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 분수도 비율이다 얘들아. 우리 삼각비라는 걸 공부해봤잖아. 분수도 비례식만 비율이 아니야. 분수도 비율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 대 얘가 얘 대 얘예요. 네. 설명해줘야 되니 근데? 할 수 있지 얘들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비례식으로 바꾸면 얘 대 얘가 얘 대 얘로 바뀌어. 실제로 마이너스 x. 자, 그래서 이거를 자, x2-x1인데 y2-y1은 a 대 b가 됩니다. 자, 정리했어. 근데 중학교 거 선생님이랑 선생님 나가면서 많이 했던 계산상의 테크닉 중에 하나는 비례식 주어져 있으면 같은 문자 곱하는 테크닉 우리 많이 했거든. 자, x2-x1이 a 값이 아니라 이거 비율이잖아요. 비율.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정리를 해줘서 x2-x1에는 a 값이 아니라 ak라고 써주고 y2-y1은 b 곱하기 k고 연립방정식 같은 거 비례식 조건이 있는 문제 할 때부터 많이 해봤던 테크닉. 무슨 테크닉? 같은 문자 곱하는 테크닉. 자, 같은 문자 곱하면은 어떤 가치가 있었죠? a 곱하기 k는 얘의 실제 값이었지. 얘의 실제 값이 b 곱하기 k였지. 그래서 대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거 비율이잖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황색으로 식을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을 해볼게요.
저 빨간색 점은 L 직선 위의 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기에다가 대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점을 대입할 거예요. 이해만 해. 자,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 ax2 by2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지요. 잘 봐라.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x2하고 y2는 없어서 만들어낸 미지수기 때문에 흰색 주어져 있는 조건만 이용해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겠다 했지. 잘 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있어서는 안 되는 숫자, 문자 x2, y2가 다 숨어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없애야 돼. 공식이 있으면 안 돼. x1, y1과 이 직선만 써서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공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x2와 y2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요거를 써먹을게. 자, 소거하려면 어떤 식이 필요해요? x2 소거시키고 싶으면 x2는이라는 식이 필요하겠지. 대입법 해봤잖아, 여러분. 대입법. y2 문자 필요 없다며? 그래서 다 는하고 정리하는 거야. 어디다가 대입해? 소거시켜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몽땅 다 집어넣어. 자,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x1 플러스 ak 좀 복잡해 사실. 알았니? 공식도 복잡하다 실제로. 자, b y1 플러스 bk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지. 자, 그리고 아까 내가 이런 얘기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결국에는 이 무슨 길이? 수선의 길이 계산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 자, 근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미지수를 놓다 보니까 하나 또 쓸 수 있는 게 있어. 이 길이 계산하는 공식은 공부했잖아. D1이죠? PH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D1 공식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세 번째 문제 풀이할 때, 증명할 때 써야 되는 성질이야. 복잡해, 얘들아. 자, 나는 거리 자체가 수선의 길이이기 때문에 D1 공식에 의해서 PH의 길이를 찾아보겠다. D1 공식을 소환해야지. 그래서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바꾼 거야. 야, 근데 여기도 있어서는 안 되는 녀석이 있네요. x2, y2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할 건데, 잘 봐봐. 이번엔 이렇게 할 거야. 앞에 써놓은 것 중에 잘 보니까 x2-x1하고 y2-y1이 이미 여기 주황색이 있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통째로 대입했어, 이번에. 자, 식이 어떻게 돼? 루트 ak의 제곱이죠. 다음에 bk의 제곱이죠. 자, 이거는 그냥 루트 단순 계산이다, 얘들아. 세영아, 잘 봐. 몸이 좀 많이 안 좋아? 졸린 거야? 그럼 가만히 있어. 자, 똑바로 얘기했어. 진짜 졸릴 때 맨날 심었어요. 마시고. 빨리 갔다 와라. 자, 그럼 해볼게. 이거 계산하면 k제곱 얘네 둘이 묶이지. 얘들아, 그럼 C 어떻게 돼? 이거 단순 계산인데 k제곱 묶이면 잘 봐. 이거 쓰지 마. 루트 표기할 때도. 이거죠. 루트 쪼갤 수 있죠. 루트 안에 거 제곱이다. 이거 처음 오랜만에 하죠? 루트 안에 거 제곱 계산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바꾸는다. K의 부호에 따라서 양수는 그냥 나오고 음수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왔지. 근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모르죠? 그럼 어떻게 표현해? 절대 그래서 니네가 동치관계 공부했잖아. 깎이 되고. 이건 써줬던 거 기억나? 진도 나가다가 몇 번 써줬지. 둘이 의미가 같아서 동치관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자, 그래서 계산할 때, 자, 이거 쓰지 마. 이거 묶어내는 행위 하다 보니까, 자, 이거 동치관계에 의해서 절대값 K로 바꿔. 누구를 바꿨어? 루트 K의 제곱을 절대값 K, 동치 개념을 써가지고 바꾼 거야. 자, 그 루트 안에 남아있는 거는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만 남죠? 이게 정리됐죠? 자, 어쨌든 X2, Y2는 없어. 자, 이제 마지막 거를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잘 들어라. 결국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거리이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해야 돼. 이게 내가 원하는 공식, 거리거든, 거리. 얘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써먹은 툴들이고, 3번이 중요한 거야. 그럼 K를 알아내야 되는데, K도 마찬가지로 내가 식 세우다 보니까 쓴 임의의 미지수잖아.
그럼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 저것도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요식을 써. 자, 요거를요 그냥 단순 계산 K 는하고 정리하면 돼. 자, 계산 좀 해볼게. 정계산에는 A제곱이고 여기 B제곱이에요. 이렇게 되죠?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걸 싹 다 넘겨버려봐. 그러면 A 마이너스 A x1이고 마이너스 B y1이고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지. 됐니? 자, 따라서 이거를 K 는하고 정리하면 아유 복잡해. 자,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는 묶자. B y1이죠? 네. 플러스 C. 이렇게 되지. 자, 근데 이 K를 여기다가 대입할 거야. 자, 생각. 여기다가 이거 대입하면 마이너스는 없애도 되네. 없애도 되네. 그러면 집어 넣었는데 그럼 여기서도 계산할 수 없을까? 야, 니네는 아까 동치관계 다시 한번 얘기했잖아. 절대값 계산의 기본 성질 분자분모 절대값 쪼개도 되나요? 네. 돼요. 아니 얘들아, 이것도 절대값 기본 원칙에서 했던 거야. 합쳐도 돼. 분수도 돼. 물론 이거는 필기할 때 내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진 않았어. 근데 돼. 알았지? 돼. 이거 다 돼. 저거까지 세트죠, 그래서. 자, 이 세 개가 세트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암산, 계산. 분자분모 절대값을 쪼개. 그럼 분모에 있는 절대값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동치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루트 안에 거 제곱으로 바꿔도 돼요. 자, 따라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이라고 바꿔도 돼. 이렇게 돼요. 이거 계산할 수 있지. 제곱된 거랑 제곱 안 된 거랑 분자 분모에 있잖아. 그럼 하나씩 날라가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게 끝이야 이제. 자, 이거 약분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니네가 외워야 되는 분수 공식이에요. 자, 분모 뭐만 남죠? 제곱만 남죠? 절대값 ax1 by1 더하기 자, 이게 외워야 되는 공식이에요. 한 번만 증명해보고 그냥 넘어갈게요. 알았죠? 물론 근해 공식 증명보다도 좀 가치는 살짝 떨어져. 뭐는 중요하냐면 그림의 구조는 좀 이해하고 있어요. 요것만 중요해. 알았지? 자, 그러면 형태만 좀 이해하자. 공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최초에 자 조건은 결국엔 얘랑 얘가 또 공식을 만든 거죠. 잘 봐라. 그럼 여기 있는 A랑 B는 누구셔? 직선의 방정식의 X와 Y의 개수야. 맞니? 제곱한 거 보여주면 돼. 분자는 일단 닥치고 절대값 씌워.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직선이 있었는데 뭐가 들어갔어요? X자리에 X1. P점. X1이 누구야? P점. Y1도 P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X자리에 X좌표, Y자리에 Y좌표 집어넣으면 끝이야. 그냥 근해 공식 대입하듯이 숙달만 좀 하면 돼. 근해 공식보다 쉬워. 자, 그럼 하나 좀 짚고 넘어가면 아무래도 고등과정에서는 표준형보다 일반형을 많이 쓴다고 했지? 그러면 D1 공식, D2 공식이죠? D2 공식 쓸 때 아무래도 문제 풀다 보면 주어져 있는 직선이 표준형일 때도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증명하다 보니까 얘는 지금 일반형이지? 계산할 때 표준형으로 만약에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 일반형으로 정리해서 물론 얘네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할 수 있을 텐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바꿔서 공식에다가 적용하는 거를 추천해. 자, 여기까지만 하면 돼. 자, 됐죠? 대입하는 건 오늘 이제 풍산자 풀면서 연습만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면서 아니야, 연습해야지. 예제는 몇 개 없어. 그거랑 풍산자를 하나네요. 아니, 연습 간단한 건 아니 몇 개만 할 거야. 신 그거 사와도 돼요? 네? 그거 사와도 돼요? 뭐를 사? 신절 300원짜리 광는 신거예요. 신절이라고 네, 있어요. 신절 그걸 들고 자판기? 네. 지금 사오겠다고? 네. 왜? 졸려요.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따로 갔다 와. 따로 갔다 와. 따로 갔다 오라고.
따로 갔다 오라고. 서 있다가 갔다 와. 아이고. 저 여기 앉은데. 기자니가 탐나지 넌 지금? 그러지 마. 눈 제일 많이 가. 혹시 다수인 1 비밀번호 비밀번호 아세요? 제 알아요. 1은 모르겠는데? 1은 바꿨을 텐데. 영어를 2만 알아요. 0721인가 0711인가. 그거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바꿨을 거야 아마. 그래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07 1, 2. 1, 2. 1, 2가 안 되던데. 그럼 바꾼 예전에 한번 바꿨잖아요. 다수인 2로 해요. 그렇죠. 이게 근데 뭐냐 밑에 다수의 홍보에 뭐 수업 시간 8시부터 10시 이렇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바꾸긴 했는데 뭐로 바꿨는지 몰라. 수수생 모르세요? 몰라요. 안 물어봤어. 수수생이 알 거야. 자, 진짜 가자. 38 떠나는데 왜 안 가요? 뭐 밑에 뭐 단독 시간표 변경 단독 촬영을로 시간표 밖에 뭐 네가 뭔데 집을 가? 자, 하자. 자, 얘는 그냥 공식이라기보다도 여기에서 출발한 건데 아까는 x1, y1 사이의 거리였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원점이에요. 그 원점이니까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x1하고 y1이 0,0이 되는 거야. 다 그러면 사라져요. 새로운 공식 아니다. 여기다가 00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때 계산할 수 있는 d2 값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절대값 c 이렇게밖에 안 되지. 자, 그래서 그냥 부차적으로 하나 더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자, 간단한 연습. 평행한 두 직선이 있대. 자, y는 x 플러스 1하고 y는 x 플러스 3. 자,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르니까 평행한 거 맞나요? 맞지요? 그랬을 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요. 선생님. 지금 계산한 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직선끼리의 거리는 공식이 없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것 좀 직관적인 판단. 평행한 직선은 특정 위치에서 수선을 내리고 수선을 내리고 수선을 내리면 다 거리가 같아요.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직선이 됐던 이 직선이 됐던 점 하나를 니네가 아무거나 하나 구해. 점 하나를 아무거나 하나 구해.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D2 공식으로 찾으면 돼. 알겠어요? 자, 다시 말할게. 평행하지 않은 직선은 거리를 측정할 수 없어요. 왜? 수선을 내리는 위치마다 어때요? 길이가 다르죠. 그럼 거리 측정이 불가해. 그래서 평행한 직선끼리만 거리를 잴 수 있어. 이 자리에 앉아 임마. 아 여기가 집중이 더 잘 돼요. 이건 졸기만 해서. 자, 그럼 봐라.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요 직선 또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 아무거나 찾는데 점은 아무래도 간단한 게 편하잖아. 0 대입하면 1, 심플하지. 그래 나는 이 직선 위에 점 0,1 0,8. 그럼 얘가 0,1인 거야. 예. 그럼 나머지 직선 얘가 얘인 거야. 그래서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뭘로 찾는다? D2 공식으로 찾으면 그게 곧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거 표준형이죠? 일반형으로 바꿔서 하는 거를 처음에는 추천을 드린다. 자, 그래서 D2 공식에다가 자, 여기 안 지웠어? 보면서 해봐.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우고 x, y 자리에다가 좌표를 대입하라고 했다. 0하고 1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지? 안 어렵다니까. 루트의 절대값 2니까 2가 되죠? 유리화하면은 루트 2라고 나와요. 됐어요? 거리 재는 거는 이렇게 하면 돼. 자, 공식으로 남기는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자, 하나만 더 연습하고 마지막 거 하자. 마지막 심화. 마지막 게 거리 좀 어려워. 그럼 거기서 삼각형의 넓이 알려주실 거예요? 아니, 그건 그냥 문제 풀면서 해줄 거야. 예전에는 수업할 때 그냥 해줬는데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뭔 삼각형이야? D2 공식까지 공부하면 좌표 표면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어. 중학교 방식으로 굳이 하지 않아. 근데 그거는 우리 책에도 유형 마지막에 있거든. 뒤에 뒤에 두 번째 있을 거야. 안 하신 거죠? 그거는 유형할 때 할 거야. 지금 안 할 거야. 어차피 지금 해줘도 또 까먹어요. 자, 예제 하나 더 이거 할게. 분필이 없네. 새 꼭지점까지. 자, x 플러스 2y는
자, 1대 수직이면서 그리고 원점으로부터의 약간 응용이에요. 거리가 2 루트 5래. 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했어. 자,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잘 봐봐. 일단 첫 번째, 이걸 딱 보고 니네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야? 기울기는 구할 수 있지 않나? 수직이니까. 자, 기울기 빨리 찾는 거 어떻게 얘기했어요? 분자분모 뒤집고 마이너스 보고 고치라 했지? 자, 그럼 이거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이 녀석의 수직인 직선은 2죠? 분자분모 뒤집고 마이너스 붙이면 2요. 자,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라는. 자, 첫 번째 이해됐어?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다시 말하면 이 직선하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D2 공식으로 계산했더니 얘가 나왔대. 답을 준 거예요. 자, 수학 문제 항상 이래. 답을 줘놓고 중앙화정을 비워놓은 문제가 항상 응용이야. 알겠어? 지금까지 설명한 게 다 어떤 거예요? 직선하고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거리를 재봐였잖아. 얘는 거리를 재놓고 직선을 구하라고 거꾸로 준 거지? 그럼 풀이 과정이 어떨까? 똑같아요, 저거랑. 앞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할래? 니네가 원래 주어져 있었던 거는 점하고 직선 식이 주어져 있었는데 식이 안 주어져 있는 거라고 했잖아. 식을 구해야 되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시작을 뭘로 할까? 얘를 미지수를 넣어. 통째로. 식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기울기는 구했잖아. 그럼 니네 2학년, 중학교 2학년 버전으로 그러면 식 이렇게 세우지 않았냐? y는 ax 플러스 b 라고 놓고 기울기가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웠겠지. 맞냐? 중학교 방식이야 이거 사실.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 측정한 D2 값이 2루트 5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D2 공식은 일반형으로 놓고 정리하는 게 편하다, 계산하는 게 편리하다 그랬지?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계산상의 편리성 때문에 는형으로 정리하고 나서 D2에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냥 이게 좋아, 사실. 자, 그럼 집어넣을게요. 자, 외웠니? x 앞에 y 앞에 개수의 제곱이잖아. 절대값. 누구까지의 거리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x, y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요? 0 집어넣으면 2밖에 안 남죠? 네. 그걸 계산한 게 얘가 나왔다는 거야. 자, 이거 계산하면 루트 5죠? 네. 넘기면 2 곱하기 5가 되니까 B가 절대값 b가 10이 되지? 루트 5 올라갔으니까 5 곱하기 2가 되잖아. 자, 그래서 b 계산하면 뿔마 10이 돼. 됐니? 자, 그럼 b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답이야. 그래서 답은 y는 2x 플러스 10 또는 y는 2x 마이너스 10이 답이야. 답이 두 개예요. 왜 두 개 나왔을까? 이거 복호동 걸로 한 번 더.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어. 자, 근데 왜 두 개 나왔을까? 야, 여기 기본적으로 그래프 단원이 아니라 그럼 그림 간단히 그려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자, 기울기가 2인 직선인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잖아. 기울기가 2인 직선이 경사도가 한 이 정도라고 생각해보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라고 했어? 2루트 5인데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는 직선을 찾아보래. 그럼 몇 개 생길 수밖에 없냐면 얘보다 위에 그려지는 기울기 2짜리랑 얘보다 아래에 그려지는 기울기 2짜리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거리는 물론 둘 다 재면 얼마야? 2루트 5? 2루트 5가 돼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하는지? 왜 답이 두 개 나왔는지까지도 이해해야 돼. 그림을 통해서. 알았죠? 자,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보통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모두 구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단 y절편이 0보다 크다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그때는 얘만 쓰면 되는 거야. 자, 이해됐니? 자, 왜 답 두 개 나왔는지까지 꼭 이해하자. 자, 마지막에 읽어볼게요. 어려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라. 쉬마 하고 갈 거 같네요. 그럴 것 같네요. 20분 안에 뭐 숙제 다 얘기했잖아. 20분 안에 못 하죠. 네. 20분 안에 20분 정도 걸려. 할 수 있어. 자, 제목이 뭐냐면 자취의 방정식인데요. 어려워요. 자취가. 그럴 줄 알았어, 찐따야. 넌 왜 장롱 밑에다가 핸드폰을 쳐박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저요? 엄마 몰래 핸드폰 한다고. 아, 쓱 하고 던져
엄마한테 안 들키려고 던졌는데 장롱 밑에 들어갔다고. 선생님 이거 그대로 놓고 꺼내려고 했는데 못 꺼냈다고. 네. 그리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죄송한데 장롱 밑에 핸드폰이 들어가서 사진을 못 보내니까 내일 보낼게요라고 한 거야. 네. 정말 믿어달라고 애걸복걸하더라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카톡으로 보내? 아 컴퓨터로 했냐? 컴카로 보내. 안 되면 혼나니까 또 PC를 겁나 켜서 했나 보네. 왜 그렇게 살아 임마. 그래서 난 옷걸이 까먹었는데. 옷걸이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늘려서 꺼냈어? 네. 장하다. 진지게 그렇게 하지. 그 다음날 입장이 어디? 까먹고 그거 했어요. 핸드폰은 못 갖고 갔겠네 그 다음에. 네 맞아요. 학교에서 못 가져갔었어요. 자기 목숨 그때- 없어가지고 힘들었겠네. 그때 핸드폰 도덕 시간에 수행인데 핸드폰 필요했는데 핸드폰 없어서 친구 거 보고 있어요. 엄마한테 그대로 보내줄게 이거. 아니 진짜 녹화 중이다. 근데 엄마도 알고 있어요. 핸드폰 그거 들킬까봐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해외했잖아. 그날 아닌데. 언니를 자 봐라 화요일 날이잖아. 자 일단 자취의 개념도 수학적인 용어인데 하나 적고 넘어갈게요. 자취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혼자 집중 잘 된다며 찐따야. 잘하고 있었어요. 세정제랑 뭘 잘해 세정제랑 아웅다웅이랑 방금 얘기하는 동안 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잘 봐. 그렇게 누가 들고 있어요? 세정제랑 자 수학 세정제랑 수학적으로 자취의 뜻은 뭐냐면 흔적을 뜻해. 자, 뭐 어떤 위인의 발자취 이런 단어 알잖아. 네. 그 자취예요. 그래서 발자취가 뜻을 알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타낸 거잖아요. 뭐 연대기 막 이러죠. 자, 어쨌든 자취는 수학적인 뜻은 뭐냐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어떤 점들이 있는데 흔적이라고 표현할게. 흔적 또는 모임. 자, 모임이라고 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2차 함수 그래프 실질적으로 곡선이지만 점들이 모인 거지. 1차 함수 직선도 점들이 모인 거지. 점들이 모였더니 직선이나 곡선이 된 거잖아. 뭐 네 두 개밖에 안 했잖아, 사실 그래프. 그렇죠? 그래서 모임이라고 한 거고 당연히 그래프로 표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프는 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 그 중에 오늘 하는 거는 직선 형태의 그래프를 찾아보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방식이 똑같아. 그래서 난 이건 절대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 잘 봐봐라. 일단 지금 이걸 계산하겠다는 건 아닌데 니네가 이미 한번 언제지? 평면좌표부터 해서 문제풀이 해본 적이 있는데 잘 봐봐. 이거 니네 했어. 자, 뭔 소리야? 그건 뭐야? 컴퓨터일걸요? 아니 그거야. 아니야. 니네 옛날에 이거 했어. 선분 A, B에 수직 2등분 이게 뭐예요? 내집 하는 직선을 찾아봐. 직선의, 자 줄여서 얘기할게. 직선의 방정식. 자 해석 어떻게 했어? 야 니네 수직 2등분선이 수식 뭐야? 점점을 지나면 이거 하지 않았냐? 안 했냐? 이등변. 나 한 번도 안 해본 표정을 지어. 이등변. 그림도 그려줬는데 2등변 만들어줬지. 아니 얘들아 처음 하는 것처럼 내가 이래서 자습하라 그러는 거 아니야. 자 A, B 선분이에요. 수직 2등분을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거지. 나 이거 찾고 싶은 거야. 어떻게 했어? 이 직선의 특징이 뭐였냐면 여기 위에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양 끝점하고 연결하면 100% 2등변이 만들어진다 했었다. 네. 2등변? 했지. 이거 다 했어 사실. 네, 됐어요. 2등변이 만들어져서 정확하게 수직 2등분하는 직선의 뜻이 뭐냐면 잘 들어라. 아무 지점에서나 점 있고 이으면 무조건 거리가 같네. 거리가 같아. 근데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D1 값이잖아. D1 값이고 다 각각 D1 값이잖아. 그래서 수직 2등분하는 직선의 정확한 뜻은 거리가 자 A 점 A B와 이거 했다고 같은 거리에 있는 계단 밑에 걸 공간이 그거 집중해. 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됐니? 점들의 모임이야. 이 직선도 점이잖아. 아무 점에서나 있고 위으면 거리 다 똑같다고. 그 점들 싸그리 모아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직선이 만들어진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풀 때 어떻게 했었냐면 원래 품은 이렇게 합니다. 자 잘 들어.
말로 할게. A, B 선분이라고 했다. 그 녀석하고 일단 이 직선은 수직이지. 그러면 기울기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있죠. 얘와 얘 사이의 기울기가 수직인 거잖아. 말로만 할게. 선분 AB와 수직이야. 따라서 뭐를 구할 수 있어? 기울기 계산할 수 있어. 기울기 계산할 수 있다고. 두 번째, 어디를 지나가냐면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 따라서 선분 AB의 중점 지나. 야,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중점 공식에 의해서 점의 좌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나누기 2잖아. 따라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지나는 점 하나를 계산할 수가 있어. 자, 니네가 찾은 최종 조건은 뭐예요? 기울기와 지나는 점 하나야. 그러면 고등 버전의 공식으로 식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이게 원초적인 방식인데 자취의 개념을 쓰게 되면은 아까 뭐라 했어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 했지.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개념이라서 이거는 자 여기 위에 있는 점을 편의상 P라고 할게요. 여기가 AB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같아? PA 값하고 PB 값이 같다라고 자취 개념으로도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내가 이제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건 얘 때문이야, 사실은. 자, 그럼 식부터 써볼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시작. 잘 들어. 나 뭐 찾고 싶다 했어? 이거를 만족하는 점을 찾고 싶은 거야. 물론 무슨 점 찾고 싶은 거야? P점 찾고 싶은 거야. 물론 이 P점이 하나가 아니라 되게 많은 거야. 되게 많은 거야. 자, 그러면 뭐를 하냐면 첫 시작은 이 점의 좌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를 이렇게 두세요. 이게 시작이자 끝이야. 넘어지는 게. 나 저 P점의 흔적을 찾고 싶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식을 세우세요. 두 단계야. 첫 번째, 내가 구하고자 하는 흔적의 주체를 미지수를 쓰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식 세우기를 하세요. 기본 공식 알죠? 집어넣어 볼까요? 자, 물론 우리 평면좌표 했을 때부터 많이 얘기했지만 루트가 귀찮아서 다 제곱으로 식 세웠었다. 기억나야지, 이 정도는 사실은. 자, 루트 안 쓸게. 자, 그럼 PA니까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이게 PA의 제곱이고 계산 안 할 거야. PB는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요거죠? 자, 그럼 잘 들어라. 좌변 우변에 x의 제곱 y 제곱이 전개하면 생기지. 약분되죠? 그럼 x에 관해 몇 차씩밖에 안 나와? 1차씩밖에 안 나와. 그건 뭐야? 직선이야. 계산하면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 그게 이거예요. 자, 알겠어요? 자, 이렇게 자취의 개념까지 도입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잘 들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계산하는 순서가 첫 번째는 뭐라고? 흔적을 계산하고 싶은 그 녀석, 주체. 이 녀석을 미지수를 통째로 넣어서 미지수를 써서 점을 세워. 그 다음에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만드는 거야. 반드시 그 식은 x 문자, y 문자를 사용한 식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여기에 살아남아 있는 x, y 문자가 결국엔 이 P점을 나타내는 식을 뜻하는 거거든요. 자, 알겠습니까? 두 단계밖에 없어요. 이게 다예요. 자, 그럼 하나 더 연습. 어려워한다고 애들이 처음에 할 때. 뭔 소리야 지금? 대놓고 너 게임하냐? 저 게임 소리예요. 뭔 소리야? 게임 저렇게 게임 중에 아, 저쪽에 저 아까 여자 선생님 저거 뭐 하나 보다. 뭐 공주 만들기 이런 거. 네이버 네이버 뭐야? 아니 무슨 게임이냐고 도대체? 공주를 어떻게 아니 네이버 주니어에 왜 ODP를 아니 그거 없어졌음. 매니아 네이버 하드. 네이버 주니어에 그런 게 있다고? 그거 게임. 썼어요. 주니어 네이버. 아 주니어. 아, 주니어 네이버. 저 요즘 네이버 있어. 주니어. 아니 그거 요즘에 사라졌어요. 그거 게임랜드 없어졌어요. 그거 옛날에 뭐야? 그만 참아. 스틱 배드민턴 2 갖고 저는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뒤에서 재밌는 거 많으면 물론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있었는데. 자, 그 다음이 더 재밌던데. 판다 있는. 잘 들어. 좀 어렵다. 이제 잘 들어. 아. 이 방식 그대로 적용할 거야. 자, 직선 위에 점 P가 있는데, 자, 그럼 그 위에 점 P와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A. 이거 대입하면 위에 있지 않거든요. 직선 위에 있는 점 P와 밖에 있는 점 A 사이의 거리.
다시 말하면 선분 AP겠지? 를 아니 이거 거리 개념성 좀 혼동이 있을 수 있겠다. 그냥 를 이웃이라고 할게요. 선분 AP를 1대2로 아이고 내보냈대. 아이고 골 때리죠 갑자기. 내분점 공식을 기억나. 굉장히 역경이 하나 나왔네요. 왜 심한지 알겠지? 그치? 이거 까먹으면 손도 못 되겠죠. 자, 내분하는 점 Q라고 이름을 정해줬어요. 이 녀석의 자취의 방정식을 계산하라. 뭐야, 왜 이렇게 길어요? 원래 문제 길게 안 쓴 거야. 자, 천천히 해볼게. 눈 시작은, 아프다. 그러니까 얘들아, 방금 재웠잖아. 시작은 뭐부터 할까요? A, B와 C. 네? P점에, Q점의 자취잖아. 근데 나는 얘 알고 싶은 거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알고 싶은 점의 좌표를 미지수 넣으라 했죠? 따라서 이 녀석의 좌표를 x, y라고 봐. 1단계 끝. 두 번째,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라 했죠. 근데 그 식이 반드시 x 문자, y 문자를 사용한 식이 돼야 된다 했어. 자, 그럼 주어진 조건은 뭐예요? 내분점. 내분점 공식 써야 돼. 자, 근데 누구와 누구 사이의 내분점이야? A, P잖아. 자, 잘 들어. 그러면 니네 내분점 계산했을 때 항상 문제의 조건을 보면은 몇 컴마 몇과 몇 컴마 몇 사이의 거리를 2대1로 쪼갰다. 1대2로 내보냈다. 이렇게 점의 좌표가 버젓이 다 써 있었잖아. 근데 얘는 A점은 나와 있는 직선 위의 점 P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지. 좀 막혔다 그래서 내분점 관계식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의 좌표를 몰라. 그래서 짜증나지만 또 미지수 넣어야 돼. 근데 얘는 A, B라고 놓을게. 자, 그럼 뉘앙스를 좀 느끼자. 내가 원하는 식은 A, B 문자 사용하는 식이에요. X, Y 문자 사용하는 식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나? 자, 그럼 방향만 알면 이건 해석이 다 돼야 돼. 그러면 내분점 Q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내분점 Q라는 녀석의 좌표를 계산해 볼게. 어쨌든 A, B하고 2, 사이의 거리를 2대, 거리래. 선분 AP를 1대2로 쪼갠 거니까 내분점 공식은 쓸 수 있잖아. 뭐였어? n 플러스 n분의 준서가 똑바로 간다 이스라엘. mx2 더하기 nx1이었죠. 자, 그럼 mx2니까 1 곱하기 2다. 그 다음에 nx1 이렇게 되죠? 아, ap구나. 미안하다. 거꾸로 했다. 죄송합니다. pa가 아니죠? ap지? 미안해. 그러면 mx2니까 1 곱하기 a지? 그래서 맞죠? A. 그 다음에 nx1 4냐? 이렇게 되지. 그 y좌표도 my2 B 플러스 8 ny1 그러면은 8이냐? 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럼 이게 내가 원하는 Q점의 좌표인데 아까 미지수를 뭐라고 써놨어요? X, x, y라고 썼어. 자,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이게 x의 의미를 갖고 이게 y의 의미를 갖겠죠. 갖겠죠. 잘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건 x, y 문자를 사용한 식이라고 했다. a, b는 필요해? 없어? 필요 없어. 그러면 소거돼야 돼. 아까처럼. 소거돼야 돼. a, b는 필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소거돼야 돼. 야, 그러면 a 문자 소거하려면 무슨 식 필요해? a는이라는 식 필요할 거야. b 문자 소거하려면 b는이라는 식이 필요하거든요. 위에서 만 그러면 얘랑 얘가 같다고 했으니까 자, 한번 다시 쓸게요. 그럼 지울게. 자, x가 3분의 a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y가 3분의 b 플러스 8이 되는 거지. 자, 무슨 식 필요하다고? a는 b는 이라는 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감산하자. 이거 a는 정리하면 어떻게 돼? 3x 마이너스 4죠. 아래에 있는 거는 b는 하고 정리하면 3y 마이너스 8이죠. 자, 이제 대입을 하면은 소거가 돼. 자, 어디다가 대입할까요? 잠깐 생각해봐. 이거 어디다가 대입할까요? 저기 위에 씨. 사실 대입할 식이 쟤밖에 없죠. 네. 근데 왜 대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야, P점의 좌표가 누구 A, B라고 니들이 써놨는데 이 점은 애초부터 여기 위의 점이잖아. 그럼 이 점은 사실 여기도 대입할 수 있지. 위의 점이니까. 자, 따라서 식을 쓰게 되면은 2a-b-4를 명분한 식까지 원래를 만들 수가 있다고. 네. 생각할 게 좀 많죠? 이건 헷갈려. 그래서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풀이가 다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나중에 원의 방정식 도형이 이동할 때도 나오는데 똑같아요. 풀이가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A, B는 필요 없다고 하셨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하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이 바로 여기 바로 하자. 여기다가 2 곱하면 되니까 6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y 플러스 8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죠. 자, 정리하면 8은 날아가네요. 마이너스 4냐? 네. 그래서 직선 형태 나왔지? 자, 이렇게 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취도 결국엔 직선. 알았어요? 근데 항상 자취가 직선만 있진 않고 뒤에 나가면 곡선도 나와요. 그거는 뒤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